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강해진 것 같다. 시각은 새벽 1시를 향하고 있다. 저녁부터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 비는 지금은 강하게 쏟아지는 소리가 실내까지 들릴 정도가 됐고, 조금 전부터 바람도 거세진 것 같다. 이따금 비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4월에 들어섰지만 요즘 유난히 서늘하다. 겨울이 다시 돌아오는 걸까? 모니터로 눈을 돌려 배경음악으로 재생하던 유튜브 동영상을 정지하고 라디오 앱을 실행한다. 즐겨찾기 맨 위에 등록되어 있는 라디오 방송 타이틀을 클릭한다. 딱 새벽 1시다. 방송이 시작됐다. 시그널 음악이 나오고 즐겨찾는 MC의 낮은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온다. 네, 오늘도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에 보내드리는 기괴한 방송 괴담 나이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괴담 수집가인 곤도 지로, 민메이 방송 아나운서인 고바야시 아케미입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청취자분들이 보내오신 무서운 경험담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만, 그 전에 말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반향이 컸던 이야기가 있어서요. 네, 그것은 청취자인 보리호박님이 보내주셨던 신명사진에 관한 경험담입니다. 그 경험담을 조금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난주 방송을 듣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 테니. 네, 보리호박님이 투고하신 건 보리호박님의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사진관에 얽힌 에피소드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신명사진을 대량으로 담은 큰 상자가 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상자의 내용물은 전부 신명사진이었죠? 네, 보리호박님의 할아버지께서 오랫동안 하셨던 사진 작업 중에 우연히 찍힌 신명사진을 마구 집어넣어 놓은 것 같은 수백 장에 이르는 신명사진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다는. 그것만으로도 끔찍한 공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중 몇 장을 저희 방송으로 보내주셔서 그것들을 방송 트위터에 업로드했더니 심야 생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반향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방송이었죠. 청취자님들 모두 보셨으리라 보지만 사진 모두가 알아보기 힘들죠? 그림자나 빛으로 인해 손발이 없다든가, 그냥 보면 이거 신명사진 아니야?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런데요, 사진을 트위터에 올린 직후부터 청취자분 중 일부에게서 진짜야 진짜 하는 글이 계속 올라와서요. 그래요. 나도 솔직히 몰랐고 고바야시 씨도 몰랐죠. 그런데 청취자 중에는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는지 여기에 찍혀 있다는 둥 말이죠. 방송 종료 후에도 반향이 엄청나서 일주일에 2만 리트윗이 넘었어요. 방송 사상 첫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실은 이 이야기에 후속편이 있어서요. 지난주 방송 후 보리호박님에게 메일을 보냈고 지금도 계속 주고받고 있는데 그게 또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렇다는 건? 실은 그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리호박님도 상자 안의 사진을 전부 본 건 아니라고 해요. 뭐 무서우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몇 명의 친구들에게 요청해서 모두 같이 보기로 했답니다. 지난주 방송이 끝나고요? 네, 방송 중에 반향이 컸던 것하고 트위터에도 진짜라는 지적이 있는 바람에 역시나 무서워져서 친구들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왜 다 같이 본다는 이야기가 된 걸까요? 아니,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일단은 보기로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같이 상자를 열고 시끌벅적대며 봤다는. 우와, 뭔가 위험한 느낌. 교대로 몇 장씩 넘겨보던 중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변해가는 느낌이 들어서요. 뭔가 추워지는? 그러는 동안 아무도 사진에 손을 뻗지 못하게 됐다는. 그래서 전부 침묵하게 돼서 그만하게 됐답니다. 그게 일요일의 이야기예요. 방송 이틀 뒤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방송으로 메일이 와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과연 그렇군요. 그래서 엄청난 이야기라는 건? 지금부터예요. 제작진에서 보리호박님의 메일을 저에게 바로 보내줘서 내가 직접 대화를 나누게 된 거죠. 처음에는 메일로, 그리고 전화로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보리호박님은 여자였어요. 도내 고등학생이라고. 괜찮겠어요? 그런 걸 밝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본인한테 승낙받았으니까. 그래서 월요일에 학교가 끝나고 사진을 봤던 모두가 절에 갔다고 합니다. 신명사진이 들어있는 박스를 가지고요. 오, 언니가 운전해주는 차에 타고 모두가 갔다는. 그래서 절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사무실 같은 곳에 가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나온 사람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주지 스님인지 스님 같은 사람이 와줬다고 해요. 그랬군요. 사정을 설명하고 스님도 같이 차로 돌아와서 트렁크를 열었을 때 스님이 우악! 하고 비명을 질렀대요. 에? 그러더니 스님이 엄청나게 세게 트렁크를 닫았대요. 너무 세게 닫는 바람에 언니가 화가 났다네요. 그거야 괜찮았지만 어쨌든 트렁크를 닫았다는 거죠. 뭔가 있었던 걸까요? 무서운 게 보였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보리호박님에게 스님이 도로 가져가 달라고 말했대요. 우와, 그건 즉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우리 절에서는 무리입니다. 라는 한마디뿐 다른 건 대답해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쫓겨나듯이 돌아왔다고요. 헐, 보리호박님 일행도 패닉에 빠져 어떡할지를 몰라서 그날 저녁에 다시 메일을 보낸 겁니다. 내 앞으로 직접이요. 확실히 패닉 상태가 느껴져서 그때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절에서의 사건을 듣고 그 뒤로는 거의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그 뒤에 전개도 전부 엄청납니다. 우와, 그렇다는 건 지로 씨도 당사자가 된 건가요? 아니요. 나는 전화나 라인으로 연락을 해서 당사자인지 어떤지는 조금 미묘하지만 지난 일주일간은 엄청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나이든 어른이 여고생과 라인을? 그렇죠. 대단하죠?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계속하시죠. 뭐예요, 그거? 자기가 먼저 말해놓고. 됐고요. 그래서 절에서 돌아와선 친구들과 그날은 헤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한테 물어온 거죠. 어떻게 됐어요? 나도 그런 것엔 적절한 지시 같은 거 못하니까요. 일단은 그 스님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한 다음에 그 절에 다시 전화해보라고 했어요. 뭐 그런 거죠. 그 스님이 뭘 느꼈는지를 모르면 도루묵이니까. 그래서요, 얼마 후 다시 전화가 와서는 스님하고 한 이야기를 들은 거죠. 네. 그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해도 괜찮냐고 물었더니 오케이라고 해서 지금 전화가 연결돼 있거든요. 에? 전화라니? 보리호박님에게서요? 맞아요. 네네. 못 들었는데? 말 안 했으니까요. 일단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제작진 준비됐어요? 오케이? 그럼 연결하겠습니다. 보리호박님 들리나요? 네, 잘 들려요. 어머나? 보리호박님 안녕하세요. 곤도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건 나와 같은 나이대의 여자의 목소리였다. 먹혀 들어가는 것 같은 연약한 목소리다. 분명 어딘가 어두운 스타일임이 틀림없다. 고등학생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세대임에는 틀림없다.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보리호박은 몇 년생일까? 같은 나이대의 여자애가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 거기에 살짝 동경을 느끼고 만다. 나는 무서운 경험 같은 건 하고 싶진 않지만 말이다. 지금까지의 방송은 들으셨죠? 아, 네.
들었어요. 절에 가서 앵마기를 거절당했고 그래서 그날 밤 절에다 전화했잖아요. 그때 통화 내용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네, 저, 에, 절 이름은 알고 있어서 인터넷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낮에 만났던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사진을 거절당했던 사람이라고 했더니 아 하면서 화내는 느낌이었어요? 아니요, 화를 낸다는 느낌이 아니라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왜 거절했는지 이유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도 처음에는 좀처럼 알려주질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무서워서 어떻게 하면 괜찮을지만이라도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겨우 다카요리사라면 어떻게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 다카요리라는 절은 알아요? 아니요, 전혀. 다카요리사라는 건 교토에 있는 꽤 유명한 절로 인형 공양이나 신령 사진을 태워서 공양하는 일을 예전부터 받고 있는 이런 경우에 강한 절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보라는 말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 말고는 다른 말은 들은 거 있어요? 네, 저, 그 박스 얘긴데요.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지옥? 네, 박스 안이 지옥처럼 됐다는 건가? 아니면 지옥과 연결이 된 것 같다는 느낌? 아마 지옥같이 됐다는 걸 거예요. 신령사진이 여러 장인데다가 수십 년이나 지났으니까 박스 안은 작은 지옥같이 된 거라는. 심령사진 중에서도 위험한 건 갖고만 있어도 그렇다든가 재앙이나 영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절 같은 데서 태워서 공양을 받는다고 보지만 그게 아무런 조치도 없이 수십 년이나 쌓인 상태로 방치돼서 상자 안의 혼령이 좋은 의미로 숙성됐다고 말이에요.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생각되네요. 네,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잠깐만요. 홀령이 숙성이 된다고요? 아니, 음식 같은 숙성이 아니고 혼령이라는 게 혼령들끼리 달라붙기도 하니까 그걸로 박스 안에 오랫동안 갇혀있던 심령사진의 혼령들이 서로 섞이지 않았나 하는 말이죠. 사다코데 가야코의 마지막 신처럼요? 맞아요, 맞아. 이야기로 돌아갑니다만 보리호박님은 우리로선 무리니까 교토의 다카요리사에 가지고 가라 그랬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라디오에 트위터에 사진 올린 거에 대해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아, 뭐 그럴 겁니다. 그런 위험한 물건을 인터넷에 확산시키다니 스님으로서는 용서가 안 될 수밖에요. 하지만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우리 제작진이고 보리호박님이 혼난다는 건 좀... 그건 그렇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보리호박님, 이건 대답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해도 괜찮은데요. 네. 보리호박님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나요? 심령현상 같은 거요. 아니요, 전혀요. 청취자들의 메일이나 그래서 올린 사진에 홀령이 찍혀 있다는 지적이 꽤 많았는데 그 외에 예를 들면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든가 그런 종류의 이야기는 올라오질 않네요. 그렇습니다. 별다른 보고도 불평도 없고요. 지금으로선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네요. 그렇다는 건 말이죠. 그 스님이 적당히 둘러대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셈이에요.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요? 현재 상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아니 심령사진 자체는 진짜라고 했었죠? 본직에 있는 스님이 그렇게 겁을 먹은 것 같다면 뭔가 더 있어도 좋을 듯한 기분이 들어서 그래요. 그건 보내온 사진이 우연히 비교적 가벼운 부류의 신명사진이었을 수도 있고요. 만약 그 상자를 본다면 지로 씨도 겁을 먹을지도 몰라요. 뭐 그렇긴 합니다만
지로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위험한 사진이라면 또 다른 재앙도 있을지도 모른다고 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보는 것만으로도 스님이 도망갈 만큼 엄청난 혼령이 붙어 있는 거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얌전한 혼령이라면 그렇게 쫄지는 않을 거요. 뭐 아마도. 보리호박님은 박스 안의 사진을 지금까지 몇 장 정도 봤어요? 30장 정도라고 생각돼요. 뭔가 신변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보리호박님 말고 친구들도요. 아니요, 전혀요. 저도 아무 일도 없었고 친구들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친구들은 이 라디오 들어요? 네, 듣고 있을 거예요. 과연 친구들과 언니도 포함해서 보리호박님 주변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다면 꼭 알려주세요. 네, 물론이죠. 그리고 네, 왜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큰맘 먹고 교도에 가보든지 아니면 내 지인 중에 감정사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일단 그 사람에게 사진 감정을 받든가요. 어느 쪽이 좋아요? 될 수 있는 한 빨리 봐줬으면 해요. 교토에 가기에는 언니가 쉬는 날 아니면 못 가거든요. 내가 데려가도 됩니다만 보리호박님이 미성년자이니 가족과 함께라면 좋겠네요. 절대로 안 돼요. 프로그램 쪽으로 아웃입니다. 뭐가요? 뭐 됐어요. 그럼 일단 감정을 받기로 하고 그 사람에게 연락할 테니까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예? 지금 연락한다고요? 심야 시간인데다 생방 중에? 괜찮아요. 어차피 깨어 있어요. 그리고 그쪽이 청취자분들도 즐겁겠죠? 이런 일로 다음 주까지 기다린다니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일단 알리는 말씀 보내드립니다. 보리호박님도 청취자분들도 그대로 채널 고정, 방송은 계속됩니다. 라디오가 광고로 바뀌고 지역의 중고차 판매점 광고가 흘러나온다. 지로씨는 참 자유롭다. 지로씨는 가끔 생각나는 대로 방송 내용을 변경해서 고바야시 아나운서를 곤란하게 할 때가 있다. 라디오를 듣는 쪽은 즐겁고 좋지만 고바야시 아나운서의 고생하는 모습이 보여 조금 불쌍한 생각이 든다. 과거에 몇 번인가 지로씨의 너무나 터무니없는 제안에 고바야시 아나운서가 정말로 화를 내는 방송이 있었고, 확실히 텐션이 떨어진 고바야시 아나운서를 무시하고 지로씨가 자기 페이스로 방송을 이어나간다는, 듣는 것만으로도 이쪽이 조마조마하던 일이 있었다. 그런 회차들은 인기가 많아 격하게 빡친 고바야시 아나 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모아서 올려놓는다. 결국 사진은 진짜인 것일까? 나도 트위터에 올려진 사진은 봤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이 찍힌 듯 보이는 사진도 있었지만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해야 하나? 그런 정도의 것이었다. 지로씨가 말하는 대로 어쩌면 별것 아닌 사진뿐일 가능성도 있는 것일까? 어떤 느낌일까? 할아버지의 유품 안에서 심령사진이 담긴 상자가 나오다니 마치 만화 같은 느낌이다. 보리호박. 나와 같은 세대의 여자애. 어쩌면 나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세계로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이상한 만남이 기다릴지도 모른다. 문득 떠올린 어린애 같은 몽상에 스스로 웃는다. 바보인가 나는. 그런 일이 정말로 있을 리가 있나. 하지만 보리호박님은 무서운 건 정말 싫다. 심령방송은 꼭 보고 친구와 장난으로 심령 스팟에 갔던 적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귀신을 보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불가사의와의 만남은 요정이나
마법사 말고는 사양이다. 심야의 텐션에 젖어 아무래도 어린아이 같은 망상으로 의식이 향하고 만다. 갑자기 창밖을 비가 두드렸다. 밖은 바람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다. 창문이 바람에 밀려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다. 비교적 낡은 아파트라서 창문도 다소 느슨해졌을지도 모른다. 내일 아빠와 얘기해보자. 최근에서야 겨우 평소처럼 접할 수 있게 된 아빠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라디오에서 고바야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두 번째 게스트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로 씨의 친구인 카구라자카 우쿄 씨입니다. 카구라자카 씨,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미술품 감정사인 카구라자카 우쿄입니다. 카구라자카 씨, 우쿄 씨라고 하죠. 우쿄 씨와는 몇 번인가 심령방송에서 함께했고, 간사이의 지방방송에서 반년 정도 같이 방송 패널을 했었다고 할까요? 그런 친구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쿄 씨는 미술품 감정사이신데요. 신명사진에도 조예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직업상 여러 미술품이나 골동품 같은 것을 취급하고 있고, 그 중에는 그런 관련이 있는 물건도 꽤 많아서 필연적으로 자세히 알게 되어버리는 그런 느낌이죠. 지금은 미술품 감정보다도 심령계가 더 많죠. 분명히 그래요. 하지만 본업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프랑스에 갑니다. 오, 미술품 관계로요? 그렇죠. 매년 이 시기에 경매가 열려서 거기에 참가하고 오겠습니다. 일본에 돌아오면 바로 판매할 테니까 오세요. 아니. 내게 비싼 미술품은 무리라니까. 지로 씨는 예술보다는 괴담이니까요. 무슨 신뢰되는 말씀을. 괴담도 예술이잖아요. 뭐 됐고요. 그럼 우쿄 씨 아까 방송 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못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방송의 청취자에게서 온 상담으로 할아버지 유품안에서 심령사진을 대량으로 담은 상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호. 할아버지는 생전에 사진관을 하던 분으로 스스로도 여러 곳에 가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찍은 사진이 엄청난데 발견된 이 상자에는 심령사진만 담겨 있었다는. 어째서 심령사진뿐인가 했는데 어쩌면 나중에 모아서 처분할 생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만 결과적으로 태워서 공양도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심령사진이 대량으로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만으로도 소름 돋습니다. 그렇죠. 이거 전부 진짜라서 재미있을 거라 봅니다. 절 같은데 가지고 가진 않았어요? 그게 가지고는 갔는데 거절당했대요. 상자 안에 홀령이 뒤섞여서 지옥처럼 변해버렸다고. 뭐예요 그거?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 걸 나한테 보여주러 간 건가요? 네,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좋아하긴 하지만 말이에요. 괜찮을까? 전혀 모르겠어요. 방송 트위터에 몇 장 올렸더니 청취자들이 진짜라고 지적하는 게 꽤 많아서. 그래서 다른 사진도 우쿄 씨에게 감정받아보고 싶어서요. 그 단계에 있는 거군요. 과연. 뭐 좋긴 하지만 위험하다면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됐어. 안전 제일이죠. 그럼 우쿄 씨 언제라면 괜찮겠어요? 다음 주에 프랑스에 가니까 이번 주 안으로요. 이상한 거 보고 몸이라도 안 좋아지면 안 되니까 내일이나 모레 정도? 난 괜찮아요. 우쿄 씨, 잠시만요. 보리호박님, 듣고 있죠? 네, 듣고 있어요. 내일이나 모레에 사진을 감정할 건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무서우니까 내일 오신다면 좋겠어요. 그럼 결정됐네. 내일 오후 6시경에 방문할 테니까
우켜씨, 어때요? 네,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기, 에? 잠깐만요. 지금 제작진에서 신호가 와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에? 오케이. 그럼 고바야시 아나운서 부탁합니다. 네. 여기서 알림이 있겠습니다. 내일 저녁 유튜브에서 긴급 라이브 방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리 호박님의 집을 방문하는 건 아니고 스튜디오 쪽으로 사진을 박스채로 준다고 해서 물론 저희 제작진이 가지러 가겠습니다. 여기서 우켜 씨의 감정을 생방으로 중계하기로. 정말? 좋잖아요. 재밌을 것 같네. 보리 호박님 집에 패도 끼치지 않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더 위험하지 않아요? 그건 그것대로 좋죠. 안심하고 트위터에 올릴 수 있으니까. 거꾸로 뭐가 있어도 올릴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일은 제대로 감정해 주셔야 합니다. 생방이라니. 괜찮아요, 괜찮아. 이걸로 보리호박님도 안심할 거 아니에요. 에? 네. 자세한 건 방송 끝나고 연락할 테니까 괜찮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결정된 거군요. 내일 우켜 씨에게 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면 할 수 있어? 가능해? 괜찮지? 오케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내일 저녁 6시부터 유튜브와 니코니코 생방송으로 생중계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방송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방송 공식 유튜브 채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되어 오늘 밤도 슬슬 방송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쩐지 재밌어졌으니 여러분 꼭 채널 등록 부탁합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상담자인 보리호박님과 미술품 감정사인 카구로 작가 우켜 씨였습니다. 보리호박님 고맙습니다. 내일도 잘 부탁합니다. 네, 저 잘 부탁드립니다. 우켜 씨도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내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매주 금요일 괴기스러운 라디오 괴담 나이트. 오늘 밤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 전에 내일 라이브 방송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요나라. 엔딩곡이 흐르고 방송이 종료된다. 엄청난 일이 되고 말았다. 오랫동안 괴담 나이트를 들어왔지만 방송 다음날 긴급 라이브 방송이라니 전대미문이다. 지로씨 너무 자기 멋대로다. 아니 지로씨도 제작진에게 들은 것 같았고 방송 스텝도 굉장히 신이 났겠지. 내일 저녁 6시. 토요일이라서 특별한 예정도 없다. 내일은 아무데도 가지 않고 만전을 기한 채로 라이브 방송을 보자. 스마트폰이 울렸다. 라인이 몇 건 갑자기 들어온 것 같다. 보낸 사람은 나 같아 희나. 반에서 괴담 나이트를 듣는 건 나와 희나뿐이다. 희나도 라디오 전개에 흥미를 느끼고 연락했을 듯. 방송에 대한 감상을 늘어놓은 뒤에 내일 어떡할 거야? 란다. 물론 생방을 볼 예정이다. 우리 집에서 같이 봐. 라고 보냈더니 단번에 오케이라는 답장. 모니터에서는 방송 트위터의 타임라인이 엄청난 기세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주에 이어서 축제가 벌어진 것 같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맹렬하게 창문을 두드리고 있다. 태풍 같다. 만약 대형 태풍이 온다면 우리 집 창문은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희나와 한동안 라인으로 대화하며 새벽 3시가 될 즈음 잠이 들었다. 아빠, 어제 바람에 창문이 흔들려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으니까 나중에 한번 봐줘.
에? 어제는 바람도 안 불었던 것 같은데? 에? 엄청 불었어. 비랑 바람이 엄청나서 못 잤다니까. 실은 일찍 자진 않았지만 그렇게 말하기로 했다. 아유리, 너 무서운 꿈이라도 꾼 거 아니냐? 어제는 비 같은 건 내리지 않았어. 아빠가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지만 창밖은 보름달이 휘영청이었어. 사진까지 찍었는데 봐봐. 그러면서 아빠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준다. 아빠 손안의 핸드폰 화면에는 화면 가득 주민한 보름달이 표시되어 있다. 이거 어제 찍은 거야? 그렇다니까. 뭐 어제라지만 날짜는 오늘이지. 어떻게 된 일인가? 핸드폰을 꺼내서 라인을 누른다. 어제 희나와의 대화가 표시되어 있다. 비가 엄청나. 그러네. 내일은 그쳤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화가 남아있다. 트위터를 누른다. 괴담나이트의 타임라인에는 줄줄이 새로운 트윗이 표시되어 있다. 괴담나이트. 고바야시 아나운서 말고 다른 여자가 말한 소리 안 들려? 이거 뭐야? 나만 그래? 라는 트윗이 리트윗되어 있다. 어제 괴담나이트 녹음된 거 지금 듣고 있는데 계속 신음소리가 나서 엄청 무서워. 연출이겠지? 어제 방송 중에 비가 엄청 내린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에 가족들한테 물어봤더니 어제는 쾌청했다는 거. 이거 뭐야? 위험해. 무서워. 나와 같은 상황의 사람도 엄청 많은 것 같다. 지로씨의 트위터도 몇 건이 있다. 곤도지로, 괴담 수집가. 어제 방송 다시 들어봤는데 이상한 목소리가 들어가 있다. 제작진에 의한 연출은 아니라서 심령현상일지도. 확인될 때까지 유튜브로는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곤도지로, 괴담 수집가. 오늘 우쿄씨의 감정 라이브 방송은 예정대로 합니다. 관람주의. 곤도지로, 괴담 수집가. 왠지 어제 방송을 들었던 사람들에게서 심령현상 같은 보고가 속속 들어온다. 이건 진짜일지도 모르겠네. 곤도지로, 괴담 수집가. 제작진이 보리호박님 자택에 도착한 모양. 지금부터 심령사진을 스튜디오로 옮깁니다. 곤도지로, 괴담 수집가. 만약을 위해 우쿄씨 외에 칸조인 다카아키씨라는 영능력자가 와주시기로. 어쩌면 생방송 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이모티콘. 마지막 이모티콘. 지로씨는 엄청 재미있는 사람일 것이다. 핸드폰이 진동하고 수신한 라인 메시지가 표시됐다. 희나에게서다. 메시지를 확인한다. 어제 비 안 내릴 때 그것만이 쓰여 있었다. 희나는 이 소동을 알고 있는 걸까? 나도 아빠가 그러더라. 희나는 괴담나이트 트위터 안 봤어? 뭔가 위험한 것 같아. 연거푸 보냈더니 금방 읽었다는 표시가 뜬다. 답장이 없는 건 트위터를 확인하는 듯. 잠시 후 오늘 어떡할 거야? 라고 보내져 와서 물론 봐야지. 라고 보냈다. 오케이 이모티콘을 보내왔으니 희나도 오늘 예정대로 올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정말로 심령현상일까? 어제 비가 내린 건 틀림없다. 희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고 트위터에서도 같은 글은 많이 있다. 문득 창문 밖에 있는 뭔가가 창틀을 잡고 덜컹거리며 흔드는 그런 상상이 들어 소름이 돋았다. 부르르 떨린 몸을 안뜻하고 두 팔을 문지른다. 그때 창밖에는 비구름이 있었는지 아니면 창문을 열려는 무언가가 있었는지. 트위터를 본다. 녹음된 라디오에 이상한 목소리가 들어있다거나 비가 온다고 생각했더니 아니었다거나 하는 것 외에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보고가 몇 가지 있었다.
컴퓨터의 전원이 꺼져서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든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핸드폰 화면이 금이 갔다든가, 아무 말 없는 전화가 걸려왔다든가, 그런 흔한 소문 같은 심령현상도 있다. 진짜인 걸까? 지로씨도 진짜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오늘 라이브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다시 양팔을 문지른다. 보지 않는다는 선택지도 있다. 무서우면 스스로 보지 않고 트위터나 인터넷의 반응을 보는 것만으로도 라이브 방송 내용을 알 수 있을 터. 아니, 안 볼 수가 없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재밌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섭다고 축제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건 공포를 좋아하는 사람에겐 수치이다. 만약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서 괴담 나이트가 전설이 된다면 나도 그 순간에 같이 있고 싶다. 그런 경험 보통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다. 나도 이 세계로의 문을 연 것이다. 오후 5시 반에 희나가 왔다. 괴담 나이트 라이브까지 앞으로 30분. 희나가 사온 과자값의 반을 주고 준비해둔 홍차를 내린다. 아빠는 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 단속을 꼼꼼히 체크하고 화장실도 갔다 와서 만전의 체제로 컴퓨터로 유튜브를 시작한다. 괴담 나이트 공식 채널을 열어놓고 트위터를 확인한다. 다른 모두도 우리처럼 대기하고 있다. 예정의 6시를 조금 지난 시점에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다.